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제무대에서 연설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다양성과 다자주의를 강조했는데요. 이는 미국 새 정부를 의식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25일 저녁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세계경제포럼에서 축사를 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 2017년 1월 이후 4년 만이죠. 또한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현재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와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다양성과 특수성을 내세워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식 발전 모델을 인정하라고 주장했죠. 특히 시진핑 주석은 각국이 나름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사회 제도가 있으며 한 나라의 것이 다른 나라의 것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차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만과 편견 그리고 적대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는 중국과 갈등을 벌여오면서 미국이 중국을 향해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중국이 국가주도 발전 모델을 내세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강조해왔죠. 결국 시진핑 주석의 이번 연설은 미국을 향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중국식 경제 발전 모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진핑 주석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역설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한 국가가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과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자주의를 내세워 인류 공통의 미래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 4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을 몰아세웠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한풀이로 판단되는데요. 실제 시진핑 주석은 작심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집단을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는 가운데 다른 국가를 배척하고 위협하면서 물류 공급을 차단하고 제재하는 등의 정책은 국제사회를 분열과 대결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정책을 쓰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들조차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만 않았을 뿐 이렇게 국제무대에서 노골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한 적은 없었다고 평가했을 정도이죠.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한 이후 중국이 다자협력을 내세워 먼저 미국과 협력할 의지를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고집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26일 중국 외교부 역시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날 자오리젠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잘못된 행보를 보였다면서 이로 인해 미중 관계는 수교 이후 전례 없이 악화된 국면에 처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양국 국민들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중 양국은 대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세계 발전과 번영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광범위한 공동이익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하고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대결하면 양국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협력만이 유일하게 정확한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이렇게 전임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는 잘 지내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실제로 중국은 최근 잇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중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22일 SCMP가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조속한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이번 24일에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이 양대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워싱턴 DC에 보내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고위급 인사와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일단 공식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부인했지만 중국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신중하게 미국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을 향한 중국의 유화적인 메시지는 관영 매체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논평을 통해 미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적대적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바이든 정부와 대화를 통해 양국이 다시 협력 궤도에 오르기를 바란다며 현재 중국은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거나 미국을 자극할 의지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덧붙였죠. 한편 중국은 경제 방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중국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시기에 맞춰 미국 대형 통신사인 시스코의 경쟁업체인 아카시아 인수합병을 승인한 것인데요. 아카시아는 광학 네트워크 당비 전문 업체로 이 업체의
그의 최대 고객에는 중국의 통신사들과 통신장비 업체 중흥통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시스코가 아카시아를 인수한다면 관련 제품 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을 우려해왔죠. 실제로 중국은 화웨이 제재가 불거진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이 인수합병 거래건을 검토하면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중국 당국이 바로 승인을 하면서 시스코는 아카시아 인수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넘었는데요. 결국 이에 대해 SCMP는 과거 중국 당국은 인수합병을 보류하고 거래 승인을 무역 및 대외 정책의 도구로 활용해왔는데 관련 당국이 마침내 거래를 승인했기 때문에 이는 새 바이든 행정부의 우호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부터 위안화 대비 달러 환율을 미중 무역 갈등 이전 수준까지 복원시켜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13%나 떨어뜨렸었고 2019년 8월에는 달러 대비 위안화가 7위안이 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릴 때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사실상 중국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당시 환율 전쟁은 창과 방패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죠. 결국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 합의를 성사시킨 뒤에야 위안화가 다시 7위안 밑으로 내려가면서 환율 전쟁은 진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비해 최근 중국은 환율을 6.5위안까지 내리면서 미국은 중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데에도 숨통을 틀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대중국 정책에서만큼은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백악관이 새로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25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중국의 태도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는데요. 특히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인내라는 접근법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전략적 인내를 통해 중국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노선을 이어가면서도 전략적 인내라는 새로운 중국 압박 정책을 쓰겠다는 것이죠.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두고도 백악관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사키 대변인은 시 주석의 발언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게다가 사키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무디게 만들며 우리 동맹들과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위협한다면서 오히려 강도 높게 중국을 비판했죠. 마찬가지로 이날 미국 국무부 역시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데이터를 오용하거나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책임을 묻고 미국의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나 인권 침해에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상호 존중을 내세워 손을 내민 시진핑 주석의 협조 제의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대처했던 중국의 지식재산권 문제까지 콕 짚어 압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거론한 바 있죠.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옐런 지명자가 중국은 불법 보조금과 덤핑, 지식재산권의 도둑질, 무역장벽 등을 동원해 미국의 기업들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한 옐런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도 당장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는 한편 중국의 1대1로에 맞설 새로운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중국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유화 제스처를 받아들일 뜻이 없다는 것을 밝힌 데 이어 지식재산권 등을 매개로 중국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뜻을 내비치자 중국도 일단은 이에 대비하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10여 년간 짝퉁 천국으로 불리며 수많은 불법 복제물을 만들어 국제사회의 많은 비판을 받았던 중국이 최근 해외 상표권과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태도로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최근 한국의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설빙이 제기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바로 중국의 설빙 원소 상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이에 대해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 기업이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 설빙은 중국 현지 기업의 가맹 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중국에 진출했지만 이미 설빙을 그대로 베낀 설빙 원소 상표가 중국 당국에 등록돼 있었고, 설빙과 계약한 중국 기업은 설빙이 상표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가맹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설빙 측은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반년 동안 진행된 심리 끝에 상표평심위원회가 설빙 손에 들어준 것이죠. 한편 중국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가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게임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국내 게임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자산운용사인 라운드힐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텐센트는 글로벌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한국 또는 미국 게임사를 인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 규모를 고려하면 NC소프트와 넥슨 등 국내 업체들이 텐센트에 인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게임 등 창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해 중국에서 출시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비일비재하게 침해해왔던 전례를 생각하면 텐센트의 행보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시각을 점차 올바르게 바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관경책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는 K 콘텐츠로 불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